여러분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일을 시작하려다 국민연금이 줄어들까봐 걱정돼서 포기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최근 제도가 달라지면서 이제는 은퇴 후 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연금 혜택을 스스로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핵심 변화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조기 노령연금과 일반 노령연금의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일정 나이 이전에 연금을 앞당겨 받거나 일정 소득 이상을 벌게 되면 연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다시 일을 하려는 분들이 망설였던 것이죠. 하지만 제도 변화로 이제는 소득이 있다고 해서 노령연금 자체가 줄어드는 일이 없습니다. 이는 은퇴 이후 삶의 설계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연금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 다각화입니다. 노후에 국민연금만 바라보기에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연금 외에도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일까 봐 눈치를 보며 경제활동을 줄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를 통해 소득을 늘려도 연금이 그대로 보장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00만원 남짓의 소득을 얻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예전 같으면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 일부가 삭감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나오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확보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 요소입니다. 소득이 다양할수록 지출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건강이나 취미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자신의 경력을 살려 파트타임 컨설팅을 하거나 작은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생겨도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으니 걱정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사회적 기여를 이어가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넘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은퇴 후 일해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여전히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즉 연금은 그대로지만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세금과 4대 보험료가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단순히 소득이 늘었다고 좋아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과 보험료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노후 자산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연금 수령액과 근로소득이 합쳐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결국 단순히 연금이 줄지 않는다는 점에 안도하기보다 전체적인 소득 구조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은퇴 후 일자리 선택입니다. 은퇴 후 경제활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연금이 줄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고소득만을 추구하기보다 본인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벼운 아르바이트에서부터 전문성을 살린 프리랜서 활동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정보를 제때에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여전히 연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며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와 불안은 결국 노후 자산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제도가 바뀐 만큼 이제는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은퇴 후 일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줄지 않는다는 중요한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단순히 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내 노후를 지키고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세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은 일정 금액 이상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합쳐졌을 때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다면 반드시 세금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기부금 공제도 노후 생활에서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 교육비 지원이나 사회단체,
후원 등으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지출을 공제 항목으로 잘 챙기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상황까지 고려해 전체적인 세금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은퇴 후 경제활동을 하면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깎이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득 규모를 조절하거나 소득 종류를 다양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 근로로 일시적인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연간 합산 금액이 보험료 산정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를 합산했을 때의 총소득을 고려해 근로소득 규모를 조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일자리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은퇴 후의 경제활동은 단순한 생계 유지뿐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무리되는 고강도 노동은 건강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더 큰 의료비 지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시니어 인턴십이나 공공일자리 사업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금융 전략입니다. 연금과 근로소득만으로는 장기적인 노후 불안에 완전히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활용해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과 함께 3중 구조의 안전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규모라도 정기예금이나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 같은 금융자산을 병행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국민연금에서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파트타임 근로소득이 더해진다면 그 일부를 반드시 적립식 금융상품에 넣어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당장 쓰는 것에만 집중하면 어느 순간 소득이 줄었을 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을 때 일부를 저축이나 투자로 전환하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장점에 더해 미래까지 든든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한 투자를 피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투자를 따라가기보다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니어 대상의 사기성 투자 상품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줄지 않는다는 안도감에 방심하고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에 뛰어들다가는 평생 모은 자산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검증된 금융기관과 상품을 통해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지출 관리입니다. 은퇴 후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생활비 구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손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자녀 지원이나 손주 용돈 같은 지출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무리하게 지속되면 본인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줄지 않는다는 장점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했더라도 지출 통제 없이는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따라서 매달 고정 지출을 정리하고 여유 자금을 구분해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국민연금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과거와 비교해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소득과 세금, 건강보험료, 금융전략, 지출 관리까지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은퇴 후 일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마 큰 깨달음이 되셨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금과 보험료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자산 설계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일자리 선택이야말로 연금 개편 시대에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혹시 은퇴 후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며 연금을 지켜낼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